네, 안녕하세요. 먼저 얘기하게 된 일반사회교육과 이도빈입니다. 제가 사실 여기는 학교에서 회의 있을 때나 아니면 저희과 논문 발표 그런 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나 구경 오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말하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도 몰랐는데 되게 큰 자리여서 긴장도 되긴 하는데 제가 경험했던 내용들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리모컨 있습니다. 네, 먼저 어떻게 대회에 참여하게 되었는지 얘기하고 제가 느낀 학교에서의 시민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대회 때 진행했던 수업 그리고 간단한 후기 정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 교과교육학 강의가 많으면 5개, 보통 4개 정도 열리는데 그중에 사회과교육론 강의 그리고 교수법 배우는 강의 2개를 제외하고는 뭐 일반 사회교육과 논술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과교육학을 배우는 강의는 아니고 그리고 4년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특강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만으로는 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법학을 배우고 법교육을 하기도 하고 경제교육, 정치교육 뭐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학과 내 커리큘럼만으로는 법교육이 뭔지도 법교육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시민교육의 하나로서 법교육이 어떤 것들을 학생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기도 충분치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다면은 이런 얘기들을 뭐 학과 교수님들께 전달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종강총회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학생들이 어떤 것들을 더 배우고 싶은지 알았고 그런데 지금 학과 사정, 학교 사정이 이래가지고 더 강의를 열기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강의들에서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었거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은 한계가 있고 그렇다면은 저는 그런 배운 내용들을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부족한 내용들을 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배워야겠다 길잡이 삼아서 움직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1학년 때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했었습니다. 뭐 총학생회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교원대 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었고 또 아니면 뭐 이런저런 시민교육 1학년 때는 또 시민교육 레시피라고 이따 말씀해 주시겠지만 거기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 뭐 학교에서 하는 강의, 프로그램, 대회 이런 것들 참여할 수 있으면 다 참여해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족한 것들을 채우려고 했고 또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제가 또 일반사회과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활동을 해도 또 나중에 나에게 교사로서 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민교육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일반사회와 관련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또 일반사회가 아니더라도 모든 교과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참여해보고 싶은 대회였고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대회에 참여하면서 생각했던 거는 시민교육을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되게 게을러요.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면 잘 안 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시민교육에 관심이 있었고 한 번쯤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또 참여를 하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으면은 학교에서 생활비 정도 보탤 수 있게 용돈을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대회를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시민교육이 뭔지 또 같이 하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왔는지를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 대회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적혀있는 올해는 다르다. 이건 사실 제가 작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도 1년이 지났고 그동안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올해는 조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작년 수상작들보다 혹시 내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건방진 마음을 가지고 대회에 참여했었습니다. 네, 그다음 학교 교육에서 시민 교육은 왜 필요할까? 이 질문을 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학교 교육에 시민 교육이 왜 필요할까? 학교 교육이 시민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닌가? 학교 교육에서 시민 교육이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고 교육기본법에서
긁어온 문장입니다. 교육 이념이라고 적혀 있는데 결국 교육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앞으로 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교육기본법 말고도 아마 교육과정 문서에도 앞에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시민교육, 단순히 학교교육이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리고 사회를 바라보는 데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고 이와 함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능들, 생각하는 능력,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그런 역량들을 키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으로서 필요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그런 가치까지 갖출 수 있게 하는 것이 학교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민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라고 하면은 저보다 인터넷 사교육 업체에서 사회문화를 가르치는 혹은 정치화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저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 준비를 하는데 그게 더 확실히 나을 수도 있고요.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지식 전달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경쟁하고, 그런데 학교 교육은 그것보다는 그거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기도 했고 어떤 학생들은 수업을 듣는데 정보를 전달받는 데는 그게 더 낫다고 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대면 수업을 웬만하면 하려고 하고 또 학교가 다른 무언가로 대체될 수 없는 이유는 이렇게 지식 전달만을 넘어서 그 지식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지 배우는 과정이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수업은 유튜브 영상을 보고서 그 영상을 비평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혹시 이거 책 다들 있으신가요? 여기에 조금 더 내용이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서의 3단원 문화와 일상생활에 보면은 여기 성취 기준을 제가 적어놨었습니다. 대중문화의 특징을 대중매체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하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다. 먼저 대중문화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대중문화를 어떻게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우리에게는 수험 과목으로 조금 더 익숙한 과목이기도 하지만 본래는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시민으로서 필요한 능력들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보고 배우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사실 글로 무언가를 정보를 얻기보다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유튜브에 먼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유튜브 영상 속 내용들을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어떤 것들을 익혀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어떤 것들을 쳐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1차 시에서는 먼저 이러한 배경 지식들을 전달을 하고 제가 수업을 했던 부분은 두 번째 차시였는데 직접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선정을 하고 그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교사가 먼저 사례를 보여주고 예시를 보여주고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분석해보고 그 내용을 발표한 뒤 마지막 세 번째 차시에서는 결국 그러면은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비평하는 글을 작성을 했고 이것이 원고가 되어 또 하나의 학생들의 생각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것까지를 목표로 수업을 계획했었습니다. 이 수업을 계획하게 된 계기는 한 논문을 읽었었는데 아마 서울교대 교수님의 논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자신의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는 아이가 집에 있게 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는 장난감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고 그에 대한 정보를 유튜브로 전달을 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댓글로 욕을 먹기도 하고 시청자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더 성장하기도 하고 미디어를 비평하는 능력을 갖추기까지 했다는 무형식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작성한 논문이었는데 되게 흥미롭게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한 데서 준비한 수업이었는데 사실 무형식 학습이고 형식이 없는 배움이었는데 그거를 수업으로 만드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씩 고쳐보던 중에 사회과의 논쟁 문제를 다루는 수업 모형을 유튜브 영상에 접목을 해서 유튜브 영상의 주장을 사실, 가치,
정의의 차원으로 정의, 사실, 가치의 차원으로 나눠서 이 내용에서 바른 표현을 하고 있는지, 사실을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가치가 우리 시민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맞는지, 이렇게 세 가지 층위에서 나눠서 분석해보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후에는 비평문을, 반박문을 작성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주장이 옳은지, 영상 속 주장이 옳은지 확인하고 또 이에 맞게 같은 기준으로 자신의 글을 작성할 수 있게 하였고, 또 이러한 주장을 검증하는 수업을 만들었었습니다. 수업의 기대 효과로는 학생들에게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여 학생들이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튜브는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핸드폰으로 많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일 것이고, 또 우리 생활에서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그런 유튜브 속에서도 학생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직접 선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학생들 관심 있는 주제를 하여서 수업 끝까지 흥미를 유지할 수 있고, 또 수업을 넘어서도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론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뉴미디어는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소통하고 주고받고, 이러한 과정들이 뉴미디어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청소년들이 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비판적으로 소비하고, 또 이를 넘어서 직접 정보를 생산하고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는 그런 공론장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논쟁 문제를 여러 관점에서 조명하여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길러주는 수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주장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인상 깊게 봤던 토론이 있었는데, 수시제도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한쪽은 수시제도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만을 수시전형이라 얘기하고 있었고, 반대쪽은 실제로 학생부 종합전형, 교과전형, 논술 이런 다양한 정시 외의 전형들을 모두 수시로 통틀어서 사실 이게 맞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말하는 수시라는 것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가 결국 헛바퀴를 돌 수밖에 없고 그랬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를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으로는 사실의 차원입니다. 이러한 주장이 실증적으로 검증된 주장인지, 근거가 확실한지, 전문가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과정들을 학생들이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의 차원인데, 우리가 이러한 영상에서 주장하는 가치들이 우리가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가치인지, 혹은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가치인지, 그럼 용납할 수 있는 가치 속에서 너와 나의 가치는 어떻게 다른지, 생각은 어떻게 다른지, 그런 점들을 확인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회 참여 후기인데요. 결국 제가 이 대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어떤 시민교육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물론 대회만을 위한 수업을 준비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소중한 기회였고, 그래서 같이 하는 친구들이랑 나중에 내가 교사가 되면 한 번에 수업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수업을 하고 싶을지, 내가 학생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것을 전달하고 싶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동생이 중학생인데 정치 유튜브를 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끔 가면 극단적인 주장을 해서 제가 놀라기도 하고, 또 사실이 아닌 얘기가 섞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또 제가 만나야 될 학생들도 비슷한 또래일 테니까, 그리고 그 학생들이 또 앞으로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시민으로 살아가야 될 테니까, 유튜브 속에서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 생각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이 가장 좋았고, 또 좋았던 점으로는 그렇게 유튜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게 좋았고, 또 제가 시민교육에 대해서 사실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책을 읽거나 할 수도 있지만 무언가 실질적으로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읽으면 재밌다 정도로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이런 계기가 마련이 돼가지고 뭔가 실질적으로 더 생각해보고 친구들과도 한 번 더 만나서 얘기해보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지금까지 3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제가 활동했던 자료들을 쭉 한 번씩 다시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모아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었구나, 그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같이 했던 팀원이 예전부터 1학년 때부터 같이 했던 팀원이었는데 선배여서 대회 본선 날이 임용시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기 시간에 또 종합교육관에서 발표를 해가지고 대회를 해가지고 옆에 있던 임고실에서 공부하다가 수업하러 잠깐 넘어와서 수업하기도 하고, 또 익숙한 공간이어서 편한 것 같기도 했지만 다른 학교 분들도 많이 오셔서 신기하기도 했고, 그래서 임용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거 조금 더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점들이 아쉬웠고, 또 하나 더 아쉬운 점은 사실 제가 좋은 수업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분들이 수업하는 걸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대회이다 보니까 대회 형식 때문인지 저희 조의 수업만 할 수 있고 다른 조들의 수업을 보지는 못했었습니다. 나중에 자료집에 보면은 지도안이라거나 PPT라거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긴 하겠지만 또 대회에 나올 만큼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이고 다른 학교에서 저와는 다른 것들을 배운 분들의 수업을 볼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은데, 또 그로 인해서 제가 더 많이 배우고 또 다음 학생들에게 더 잘 가르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보지 못한 점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짧았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제 경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